네, 이제 공식 10입니다. 인물의 심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빈칸 문제와 밑줄 문제는 빈칸 문제와 밑줄 문제는 이 빈칸 또는 밑줄 앞부분과 뒷부분에 반드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빈칸 또는 밑줄 앞, 뒤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에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 뒷부분에 힌트가 있지만 힌트의 내용을 글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인물의 심정을 파악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심정 문제는 조금 긴 지문이 항상 출제됩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선택지 1번부터 4번. 후련하다, 민망하다, 번거롭다, 안타깝다. 자, 밑줄은 오늘부터는 감을 볼 수 없다. 감은 과일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밑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답을 1번부터 4번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몇 명이 글짓기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이 감에 대한 글을 썼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봄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감이 열린 줄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보니 붉은 감이 주렁주렁하였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고 모두 좋아했다. 그런데, 자, 그런데라는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반대 관계일 확률이 엄청 커집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이 감을 따서 교실로 보냈다. 붉은 감이 주렁주렁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을 땄습니다. 나는 반갑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이 감을 따서 나는 반갑지 않았다. 오늘부터는 감나무에서 빨간 감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잎이 모두 떨어진 가지에 감이 빨갛게 달려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표시된 부분은 학생이 쓴 글입니다. 학생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 표시 내에 들어가 있는 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몹시 놀랐다. 자, 여기에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나의 심정인데요. 밑줄 부분에 나의 심정입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어리석은 짓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을 따서 교실로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는 교장 선생님이 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어린 학생들보다 생각이 좁다니. 학생의 글처럼 오늘부터는 감을 볼 수 없다. 감을 볼 수 없는데 교장 선생님인 나는 어떤 심정일까요? 매일 감나무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던 그 즐거움이 나에게도 사라졌다. 즐거움이 사라진 나는 어떤 심정일까요? 후련할까요? 민망할까요? 번거롭다? 안타깝다? 감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타깝다를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하루 생활의 기본은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인다. 어떤 도구를 이용할까? 어떤 길을 택할까? 어디에서 맞닿는 길로 접어들 것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실행한다. 지금은 해가 다르게 새 길이 생긴다. 얼마 전에 갈 때는 없었던 길이 느닷없이 갑자기 두 갈래로 나타나서 혼란을 주기도 한다. 나는, 자, 이 문제도 역시 나의 심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나는 길을 잘 찾지 못한다. 전에 가봤는데도 처음 가는 것처럼 생소하여 헤맨다. 자, 밑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뒤가 힌트가 될 겁니다. 어떤 곳은 분명히 이 길이라고 확신하건만 들어서 보면 아니어서 허탈해하곤 한다. 집사람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가며 내 주장대로 했다가 몇 번이나 낭패를 당했기에 그 후부터는 나의 길 찾는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나와는 반대로 집사람은, 아내는 한 번 간 곳은 정확하게 기억해낸다. 자, 이 글의 글쓴이 나와 아내는 길 찾는 일에 있어서 나는 헤매는 사람이고 아내는 정확하게 길을 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길 찾는 능력이 탁월해서 집사람이 조수석에 앉으면 나는 꼼짝없이 순한 비서가 된다. 자, 밑줄을 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을 잘 찾지 못한다. 허탈해하곤 한다. 앞, 뒤 부분에 힌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글을 쓴 나는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것처럼 헤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1번 섭섭하다, 2번 부끄럽다, 3번 당황스럽다, 4번 불만스럽다. 자, 정답은 당황스럽다가 되겠습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허탈해합니다. 따라서 생소해서 헤매는 거는 당황스럽기 때문에 생소해서 헤맬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심정은 바로 당황스럽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을 역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힌트를 찾아보는 순서로 풀이하겠습니다. 역시 밑줄을 먼저 보시면 욕심을 부려 단번에 상대를 이기려는 옹졸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밑줄에 등장하는 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글 전체의 내용과 앞, 뒤에 힌트를 통해서 정답을 찾습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을 살찌우게 한다. 산뜻한 아침 공기 속에 내달리며 테니스 공을 쳐서 상대방에게 날려보내면 가슴이 뻥 뚫려 기분이 상쾌하다. 열중하다 보니 잡념이 사라진다. 그러기에 모두가 밝은 표정이다. 게임을 하다 보면 각자의 성격을 조금은 알 수 있다. 각자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한 사람이 있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 각자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축에 속하는가? 평소에 덕을 쌓지 못했기에 실력이 달리면서도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서도 욕심을 부려 단번에 상대를 이기려는 옹졸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본인을 평소에 덕을 쌓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뺄 것인가, 왼쪽으로 뺄 것인가, 길게 넣을까, 아니면 네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강하게 보낼까? 순간마다 온갖 계략이 난무하다. 옹졸한 마음으로 가득하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밑줄의 심정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멸하고 만다라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보시면 결국 온갖 계략이 난무하고 자멸하고 만다. 옹졸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옹졸한 마음에 대해서 글쓴이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형 8번입니다. 유형 8은 신문기사의 제목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공식 11번을 통해서 신문기사의 제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신문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풀이 비법은 글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글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구성하는 핵심어의 밑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밑줄 친 제목을 고려하여 선택지에 밑줄하고 핵심어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목의 세부 내용은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같은 의미로 쓰인 다른 단어나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쓴 목적을 결정하시고 정답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11번입니다. 신문기사의 제목 이해하기. 1. 제목에 등장하는 핵심어를 선택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와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연 보고 무더위도 있고 여름밤 야외 무대 인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부터 4번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고 키워드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무더위, 여름밤, 야외 무대 인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여름밤에는 야외 무대에서 많은 공연이 있습니다. 여름밤 야외 무대 인기라는 부분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을 보고 무더위를 잊었다라는 앞부분을 1번 선택지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여름밤에는 무덥지만 즐거운 야외 무대 공연이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연을 보고 무더위를 잊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3번, 여름밤에는 야외 공연이 있어 무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여름밤에는 무더위를 잊기 위해 야외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즐기다라는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다라는 내용을 1번, 2번, 3번 선택지에서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신문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글을 선택하면 됩니다. 핵심어를 보겠습니다. 카페는 불황, 독특한 체험 카페는 전성시대. 자,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은 몇 번일까요? 1번 선택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체험 카페가 다른 카페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번, 카페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체험 카페가 증가하고 있다. 3번, 카페는 인기가 시들해지고 다양한 체험 카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4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카페들이 인기가 많은 체험 카페로 바뀌고 있다. 전성시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불황이라는 부분을 옮길 수 있는 3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황이라는 단어는 인기가 시들해지고로 표현하고 있고요. 전성시대라는 부분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핵심어의 밑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가마솥 더위, 내일 오후 곳곳에 소나기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4번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낮부터 더위는 물러가고 내일 오후에는 비가 오겠다. 물러가고라는 부분과 비가 오겠다. 2번, 낮부터 무더위가 계속되고 내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다. 전국이라는 부분이고요. 3번, 낮부터 무더위가 꺾이고 내일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 4번, 낮부터 무더위가 계속되고 내일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낮부터 가마솥 더위, 낮부터 무더위가 계속되고 내일 오후 곳곳에 일부 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나기, 비가 오겠다. 소나기, 비가 오겠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9 주제 고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9 주제 고르기 문제는 모두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 9의 풀이 비법은 1번 선택지를 먼저 읽어 주시고요. 핵심어에 밑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선택지의 핵심어를 고려하여 글 전체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셔야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 전체를 읽을 때에는 접속 부사나 지시대명사를 활용하시면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 부사나 지시대명사를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고 독해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12번입니다. 주제 고르기입니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글 전체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장이 있습니다. 글 전체는 여러 문장이 있는데 여러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결합하여 주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먼저 밑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물학적 특징을 활용한 생체 인증은 복제가 힘들다. 생물학적 특징, 생체 인증, 복제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2번,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관리 기술을 이용해왔다. 3번, 생체 인증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4번, 생체 인증 기술은 기존 보안관리 시스템보다 더 과학적이다. 자, 글 전체를 읽어 가겠습니다. 접속 부사와 지시 대명사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와 지문 등을 이용한 생체 인증은 분실의 위험이 없고 위조가 어려워서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체 인증을 화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생체 인증의 보안성이 높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각 단계에서 위조나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입력과 추출 단계의 경우 개인의 고유한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므로 복제가 어렵다. 또한이라는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일부 특징만 추출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홍채나 정맥을 100% 복제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면서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내용을 앞부분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반대 관계임을 이야기해주는 접속 부사가 됩니다. 여타 보안관리 시스템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취약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취약점,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하다면 생체 인증의 뛰어난 보안성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글 전체는 생체 인증을 화제로 제시하고 생체 인증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 선택지 중에 두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제를 3번으로 선택하셔서 생체 인증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1번 선택지입니다. 2번 선택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친환경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3번,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4번, 친환경차의 성능이 기존 차량보다 우수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접속 부사와 지시 대명사를 고려하여 글 전체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차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려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차를 사거나 바꿀 때는 운전자들은 다양한 차들을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따진다. 그런데라는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가 반대 관계일 확률이 큽니다. 아직은 낯선 전기차나 수소차를 선뜻 결정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엔진 대신 전기 모터로 달리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친환경차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또한
또 하나는 두 번째 단점을 이야기할 겁니다.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도 정비소가 대도시만 있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할 때 불편하다고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려는 운전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하지만과 또한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고려한 바로 1번을 주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1번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선택지부터 확인합니다. 1번, 컴퓨터 시각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2번, 컴퓨터 시각 증후군의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 3번, 컴퓨터 시각 증후군의 증상과 원인과 증상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4번,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한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눈이 흐릿해지거나 가렵고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컴퓨터 시각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작은 따옴표를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상의 글자나 그림은 종이에 인쇄된 글자와 달리 화소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탕과의 경계가 흐릿해서 눈의 초점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눈은 무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초점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이것이 눈의 건강과 피로를 초래한다. 따라서 결과 부분이 따라올 겁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거려서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 시각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 글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각 증후군을 화제로 해서 컴퓨터 시각 증후군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한다.